보자. 자, 첫 번째 단락부터. 자, 명제가 모두 참인 것은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한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은 모순관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줬어요. 모순이라는 것은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이 가능하지 않은 것. 동시에 참도,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참도 안 되고 동시에 거짓도 안 될 때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모순관계다. 즉 함께 두 가지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야. 모순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지. 함께 두 가지가 성립될 수 없을 때 모순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시에 참이 되지 않을 때 우린 그거 모순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임의 명제 P라고 했을 때 P는 나피는 모순관계이다. P와 나피는 P이면서 동시에 아닌 P가 아닐 수는 없다는 것이죠. P와 나피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특히나 이렇게 모두 참인 것이 불가능한 것, 우리가 주로 모순이라고 얘기할 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치? 모순이라고 말하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는 헤어져야겠어. 왜? 너무 사랑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사랑과 헤어짐이라는 게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어. 이거 모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동시에 참.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것을 특히나 뽑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모순율이라고 얘기한대요. 자, 이걸 무모순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지. 기억.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그랬어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다보탑은 자 밑줄 친 기억. 다보탑이 현재 경주에 있잖아. 경주에 있다와 그 다음에 니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다. 이 포인트 뭐예요?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었다지.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지. 자, 이 두 가지 경우. 모순관계가 아니다. 모순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모순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동시에 참이 가능하다는 거지. 동시에 참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예요. 됐죠? 모순이 아니다라는 건 동시에 참이 가능한 거.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모순이란 말이 지금 몇 개의 지문을 하는데 계속 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있으면 돼. 응? 모순이란 건 너무나 쉬운 얘기긴 하지만 동시에 참이나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막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모순관계는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은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나피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자, P와 나피가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인 가능세계. 원래 안 된다 그랬으니까 가능세계 없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가능세계의 개념이죠.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의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얘는, 니은은 그러니까 가능세계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지금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세계니까.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머릿속에 떠올린 세계, 가상의 세계이니까 그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 이미 현실 속에 우린 다보탑의 경주에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 세계를 뭐더라고 떠올리냐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내가 정우성 같이 얼굴로 키로 태어났을 가능 세계가 있다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슬프지. 무슨 말 알겠어? 최근에 헌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정우성이가 총을 들고 막 그 외국인들 사이에 막 누비는 워싱턴에서 막 저격 사건이 벌어졌는데 정우성이 권총에 막 그냥 옛날 총 16, M16이라는 총을 들고서 막 누비고 다니는 걸 양복을 입고 누비고 다니는 걸 보니 내가 후배한테 한마디, 야, 쟤는 참 뽀대가 난다. 그건 내가 들고 뛰어다녔어 봐. 막 이러고 뛰어다녔어 봐. 저건 뭐야 이랬을 거 아니야. 나는 고작해야 거기서 뭐 이렇게 조폭이나 뭐 이런 거 해야지 내가. 아이씨. 뭔 알겠어? 근데 그 가능 세계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치? 근데 수능의 상황에서 우린 뭐야? 참의야 돼야. 이게 뭐야 하고 화내지 마시고 오호 그래? 긍정적 마인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글쓴이도 당연히 혹은 이런 이론을 제시한 사람들도 당연히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줘야지 우리를. 그래서 그걸 합니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녀석이 결국 뭘 해주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필연성이라는 말과 혹은 가능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가능세계라는 세계를 설정함으로써 좀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가능성이란 말을. 자, 왜 그러냐? 자,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 성립한다는 뜻이며 P가 가능하다는 그냥 우린 P가 가능하지라고 얘기를 해. 그렇잖아. 내가 가르친 여러분들이 올해에 모두 국어를 만점 맞을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묻자마자 이러면 안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잖아. 그 가능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존재할 수도 있어. 가능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는 건 달리 얘기하면 그런 가능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그런 가능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미래에 열릴 세계가. 우리가 만나지 못한 세계가 오케이 올해 11월 18일에 그런 세계가 빵 하고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열릴 수도 있다고. 열릴 수 있어. 열렸으면 좋겠어. 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며 뜻이며 또한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 세계에 성립한다는 거야. 아하.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럴 가능 세계가 적어도 하나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성립할 수 있다. 알겠어? 근데 얘는 가능 세계니까 실제 세계가 아니야. 무슨 말이겠지? 실제 세계가 아니야. 가능 세계야, 말 그대로. 근데 이게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있어, 당연히. 끼리치. 즉 우리는 어느 과거의 어떤 시간에 다보탑이라는 것이 생기고 경주에 있을 수 있는 가능 세계를 예측해 볼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지. 이해됐지? 그리고 필연성이라는 말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필연적이다라는 말은 모든 가능 세계에 이 경우는 모든 가능 세계에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지. 뭐가? 내가 남자인 게 필연적이냐? 어떤 세계든 모든 가능 세계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가능 세계에 내가 다 남자여야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 어느 가능 세계엔 내가 남자가 아닐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가능 세계에서는 고양이일 수도 있는 거고 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 거 우리 가정해 볼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뭐 그런 얘기야. 그래. 가능 세계라고 말을 쓰니까 필연적이다라든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틀이 하나 생기긴 하네.
자, 뜻이다. 만약에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 아, 이거 동일률이라고 우리가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는 동일률. Q이면 Q이다. 이건 언제나 참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Q이면 Q이다. 자, Q이면 Q이다. Q이면 Q이다는 언제나 참이야. 그럼 이거는 뭐야? 필연적이다라는 거야. 얘는 이건 필연적이다. 언제나 참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가능 세계에서 얘는 항상 참이라는 거지. 가능 세계에서 참이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여기 모든 가능 세계 참이야. 조금 감을 잡았지? 자,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그러니까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는 건 현실 세계에선 참이야. 하지만 가능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가능 세계가 하나 이상 적어도 하나는 있는 거야. 그치? 가능한 거니까. 적어도 하나는 있는 거야. 자,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에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는 성립하고 어떤 가능 세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야, 얘는. 됐어. 그럼 우리는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의 현실 세계로서 살고 있는 중이지. 아씨, 어렵다. 근데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말을 왜 하나 했더니만, 아하, 필연성이라는 거를, 이건 모든. 그지? 가능성이라는 적어도 하나.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모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단락.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잘 설명해 준대요. 일상적 표현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또 해준대. 오, 그거 쓸모 있구만. 자,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 이게 하나의 명제와도 같은 거지 뭐. 그렇지? 만약 8시에 탔다면. 만약. 난 이런 말을 할 거야. 일상적 표현.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따단 만약 8시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문대리 왜 또 늦었어? 아유, 과장님. 제가 딱 플랫폼에 발을 대는 순간에 차가 제가 8시 항상 타거든요. 근데 이게 8시 59분 59초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못 타가지고 늦었습니다. 그거 탔으면 제가, 그거 탔으면 9초만 안 되는 짓 8시에 딱 탔으면 지각을 안 했을 텐데, 라고 말할 거란 말이야, 나는. 일상적 표현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짓나? 네가 타가지고 기차가 재수없어가지고 탈선할 수도 있잖아. 네가 타가지고 멍충이 졸다가 다음 역에 내려가서 더 늦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과장님이 있다면 그 회사는 때려치야지. 너무 까칠한 아저씨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고 일상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근데 요 말에 대해서 가능세계라는 논리적 어떤 이 개념을 써먹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지? 자,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전통 논리가 났네. 전통 논리학에서는 학적 입장에서는, 전통 논리학적 입장에서는 만약 A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 자, A면 B이다 라는 명제에서 얘가 앞에 것이 거짓인 경우에는, 거짓이면 자, 경우 B의 참거짓과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뭐라고?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어. 이것과 상관없이 이 전체의 명제 A라면 B일 것이다 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참으로 본다는 거야. 이것과 상관없이. 이게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얘가 거짓이면 얘는 참이라고. 그게 뭔 소린데요? 그냥 받아들여. 근데 얘를 집어넣어보면 쉽죠?
만약 탔다면 이게 A지.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B지. 이해됐어? A가 거짓이라는 건 뭐야? 타지 못한 거지. 근데 실제 얘는 타지 못했지. 그래서 이 녀석이 와서 아우 8시에 탔으면 제가 지각을 안 할 건데 8시에 못 타서 8시에 타는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과장님은 받아들인다는 거지. 참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지각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이 탈선에서 지각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 탈선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와서 내가 지각을 하지 못했으리라고 그랬냐? 탈선에서 지각을 했을 가능성, 탈선 모든 어떤 문제도 없어서 지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상관없이 지각을 안 했을 것을 참으로 받아들여준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이해가 됐지? 이해가 됐지? 근데 시험의 상황에서, 수능의 상황에서 이렇게 얘를 가지고 고민하면 망하는 거야. 오케이. 하려면 얘하고 연결해서 보아야 하고 안 봐도 상관없다. 그냥 우리는 얘를 딱 정리해 놓는 거야. 오케이. 만약 A면 B다 해서 A가 거짓이라면 이 명제는 그냥 참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람들한테. 끝. 이렇게 하는 거지. 됐지? 참으로 받아들여진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그렇긴 하네. 아까처럼 과장님이 야 어떻게 그렇게 단정져? 네가 책 읽다가 졸다가 다음 역에 내리면 지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참인 명제가 아니야. 거짓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래놓고 A라고 해놨죠. A. 그치? A. 자, 이거는 참인데, 이것을, 자, A는 거짓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얘를 거짓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은 이제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지. 이유를 찾아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기차를 탄 가능세계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에 어떤 세계에서는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그렇지. 가능세계의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세계들을 여러 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야. 정상적으로 도착했을 것, 탈선했을 것, 졸다가 늦었을 것, 다음 역에 내렸을 것, 책 읽다가 다음 역에서 내렸을 것. 5만 가지 가능세계들 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세계 중에 어떤 세계는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를 멈춰 운행을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이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 이 명제가 참인 세계는 그렇지 않은 세계, 이 명제가 거짓인 세계보다 우리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자, 뭐라고? 이것이 참인 세계가 뭐라고? 참인 세계가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높다. 얘와 얘가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됐죠?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 답 나왔어. 그럼 문제 풀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에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나 B가 아닌 B라고 말할 수 있다. 지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A는 B니 막 이렇게 헷갈리지만 결국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네가 지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받아들일 거라는 거지. 이해됐지? 뒤는 군더더기 같은 표현인 거야. A, B로 막 하니까 헷갈리지만 똑같은 얘기인 거야. 다 돼버렸지? 요거만 딱 받아들이면 돼. 왜 요거만 받아들이면 되냐? 일단 문제는 요거 낼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내니까. 그리고 바로 A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죠. A에 대한 문제. 정답만 볼게요. 내가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하는 가능세계가 지각을 하지 않는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에 반대로 말했을 뿐이야. 여긴 유사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낮기 때문에라고 바꿨을 뿐 앞뒤 문맥에 있는 거 그대로지. 무슨 말이겠어요? 문선생의 문제풀이법 제1조 제4항 뭐요? 밑줄 괄호 네모 굵은 글씨는 바로 앞뒤 문맥을 봐라. 오케이. 밑줄만 보고 문제를 풀거나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풀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거나 결론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부분도 안 되고 그 밑줄 친 부분만으로도 안 되고 전체로도 안 된다. 바로 앞뒤 문맥을 봐라. 그럼 거기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이래서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밑줄이 있고 마무리가 지어지면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내용이 살짝 바꿔서 이렇게 탕 들어있는 거지. 약간 헷갈리는 거 제끼고 하다 보면 비슷한 얘기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답 탁 끝내버리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단락. 자, 이렇게 해서 써먹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이 뭔가 또 복잡한 데칼코마니들이 많이 들어있죠? 자, 가능세계는 다음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그랬어요. 첫째는 일관성이다. 아하, 그럼 첫 번째 일관성. 일관성이란 말은 되게 쉬운 말인데 얘가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핵심을 정리하셔야 돼요. 가능세계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아하. 오케이. 초1부터 고1까지 국어 공부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수능에서 국어를 만점 받을 수 없다. 그렇지? 가능하지 않은 거지, 현실 속에서. 이건 명확하지. 그렇기 때문에 가능세계가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지? 응. 자,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둘째, 가능세계 포괄성. 두 번째, 얘는 핵심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얘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한 방에 다 이 네 가지지. 그치? 네 가지를 다 머릿속에 빵 집어넣고 문제 풀기란 되게 힘들어요. 무슨 말해서 낯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핵심을 잘 딱딱 줄을 그어놓고 선택지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잘 확인해 줘야 돼. 알겠어? 이해됐어? 그래야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자, 포괄성은 뭐라 그랬냐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하다. 가능하다면. 엄마, 얘는 뒤집어라 엎어라네. 둘이 비슷하네. 그치? 반대로 말한 거지. 데칼코마니지 완전히. 됐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것은 가능세계가 없으며 가능한 것은 가능세계가 있다. 야, 이렇게 했을 때는 뭐 그럴듯한 얘기인데 이게 왜 일관성이지 했는데 얘하고 놓으니까 뭔가가 정리된 느낌이 돼. 핵심만 찾아 놓으니까. 문장을 그냥 읽고서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고 포인트를 정리하라는 거지. 왜? 얘는 문제를 풀 거야.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나마나. 네 가지니까 적용 문제가. 그러니까 얘네들의 핵심만 딱 정리해 놓는데 핵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딱 그러네. 딱 뭔가 세트가 딱 만들어지네. 그러면서 훨씬 풀기가 편해지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자, 완결성은 무엇이냐? 어느 세계에서 얘는 중요한 거지. 어느 세계에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만 몇몇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무엇도 얘 빼먹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 무슨 말이겠어? 만 다른 가능성 있다 막 이런 거잖아. 뭐면 경우의 수다. 경우. 요 경우 때. 특히 법지문에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했지. 뭐뭐한 경우, 뭐뭐 했을 때에는, 뭐뭐 한다면 이런 조건들을 주고 나오는 문장들 당연히 선택지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야? 모두냐 부분이냐. 모두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해. 일부가 그렇다는 것인지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명제로 치면 전칭, 특칭 이런 거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 전체인데 일부로 얘기하거나 일부인데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면 틀린 선택지.
이게 맨날 선택지에 들어가는 요소들이니까 걔네들을 주의한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모든. 근데 어차피 얘는 어차피 1, 2, 3, 4 데칼코마니니까 다 문제로 나올 녀석이긴 해요. 근데 이 안에서도 완결성에서는 어떤 세계에서든 모든 세계가 P이거나 나P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배중률이 성립한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배중률 우리 했었어요. 배중률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거 알아두면 좋다 그랬지? 중간을 배제 없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나는 남자이거나 남자가 아니거나지. 이래서 그건 명확한 거야. 둘 중 하나야, 중간. 중간 없이 남자이거나 남자가 아니거나야. 됐지? 자, 배중률. 자, 즉 P와 나P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그치? 이게 바로 모든 세계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앞에서 얘기한 걸로 따지자면 뭐예요? 이거는 뭐 필연적인 거지. 그러지?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독립성이라고 했어요. 독립성. 독립성의 포인트는 뭐냐? 독립성의 포인트는 뭐냐? 한 가능 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그치, 세계란 시간과 공간이 있겠지. 연속된 시간과 공간이 포착된 존재들은,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만만. 됐지? 무슨 소리야? 그럼 뭐야? 시간, 공간을 포함하며 세계는, 그 다음 존재들은 한 세계에만 존재한다. 됐지? 그러니까 세계란 모든 가능 세계. 세계들은 어떻다는 거야? 당연히 시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연속된 시공간이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존재하는 이 포함된 존재들, 그치? 이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대상 사물들은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 하나의 세계에만 존재한다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한 가능세계 W1의 시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에 이어질 수는 없다.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이 독립성이란 게 뭐냐면 두 세계, 가능세계 W1과 가능세계 W2가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구만. 이어질 수 없음. 이어짐이 아니돼요, 이런 얘기네. 요거는 됐지? 그러니까 내가 두 세계에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거지. 한쪽에만 있어야 돼. 그 얘기요, 이게. 하나의 세계만 존재한다는 게. 됐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차원과 차원이 만날 수가 없는 거네. 됐어? 가능 세계에서. 자, 그럼 됐어요? 자, 일관성은 뭐야? 가능하지 않은 건 가능한 세계가 없다는 말이고, 가능하다라는 것은 가능 세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가능 세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완결성이라는 것은 배중률 같이 언제나 참인 거. 그 모든 세계에 성립한다는 거야. 모든 세계에 성립하는 거. 이 필연성이고. 오케이, 필연성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네. 가능성에 대한 얘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가능 세계들이 중첩되진 않는다는 거지. 정리해보니까.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의 핵심 포인트만 딱 놓고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수능 예상에서 으아 이렇게 읽거든. 으아 일단 야 이거 헷갈려 이거 뭐야 복잡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포인트들을 잡아라. 그러면 뭔가가 잡힐 거야. 정리가 될 거야. 안 잡혀? 그럼 뭐야? 문제를 풀면서 그 선택지에다가 얘를 보고 때려놓고 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게라도 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4번의 문제를 얘 가지고 푸는 거예요.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의 관계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그림에도 그려줬었지만 학생을 둘만 놓는 거야. 둘만.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쓰는 케이스.
이런 가능세계가 존재하겠죠? 그렇지? 학생은 둘이야. 근데 한 학생, 이 왼쪽에 있는 학생은 연필을 쓰고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연필을 안 쓰고 또 얘는 연필을 안 쓰고 얘는 연필을 쓰고 그럼 이 두 개는 뭐야?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 학생이 세상에 2명이라고 치고 아무도 연필을 안 쓰는 가능세계 이런 가능세계들을 우리가 학생을 2명이라고 치면 이렇게 4개의 가능세계를 그려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하게 된 거야? 가능세계라는 말을 오케이 논리에서 써먹고 있는 중이 됐지. 그러니까 편하긴 하네. 무슨 말이겠어? 이렇게 3개라는 말로 써서 하니까 편하긴 하네. 왜냐면 이게 동시에 공존할 수는 없잖아. 그치? 이들은 독립되어서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들은. 이런 가능세계는. 가능세계는 독립되어서 존재하겠지. 그리고 실제 지금 이게 현실 세계면 이것이 현실에서 참이고 얘는 가능한 것들이었겠지. 이해됐지? 와닿지? 그러니까 아주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는 것들은 아니네, 역시. 철학자들이, 논리학자들이. 뭔 말이겠어? 이런 말들을 되게 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줬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가 나온 거야. 가능세계, 그 다음에, 덜 읽었구나.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저기,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요거지? 맞나? 맞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요거 우리가 연계 지문 대비하면서 했었던 거. 어떤 학생도는 전치기다! 헷갈리지 마라 그랬지. 모두 연필을 쓰지 않는다. 요거와 요거.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해서 얘네 둘을? 반대관계라고 했지. 반대관계. 자, 이 말은 두 명제에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네. 2개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 됐지? 근데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 뭐 말겠어? 둘 다 참은 안 돼. 이거든지 이거 하나여야 돼. 근데 둘 중 하나만 참인 것. 그렇지? 그렇지. 얘 참이거나 얘가 참인 거. 가능한 거고 당연히. 둘 다 참일 수는 없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둘 다 거짓인 것이 가능하다. 둘 거짓이 가능하다. 시 뭐야? 얘지. 이 상황에서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 거짓이지.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는다 거짓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됐어? 이해됐지? 됐지? 응. 자, 그래서 동시에 참은 안 되고 동시에 참은 안 되고 동참은 안 되고 그치? 동시에 거는 되고 됐지? 하나의 참, 한 참은 되고 이런 얘기예요. 자, 얘를 보는 법을 정리하는 법을 해보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된 거야. 보기만 한번 해봤어, 보기만. 다 이 세 개들이 이해가 됐는가?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됐어, 자, 됐어. 자, 그럼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오케이, 완결성, 독립성, 완결성과 독립성. 독립성은 세 개가 겹쳐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 완결성은 뭐야? 모든 세계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지. 모든 세계에 그것이 가능하다. 언제나 그게 참이 돼야 돼.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뭐야?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어야 되는 거야? 아니지. 둘 다 거짓일 수 있다 그랬잖아. 됐지? 이게 뭐야? 둘 다 거짓일 수 있어.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둘 다 거짓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둘 다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세계가 있는 거야. 이건 가능한 거지 필연적인 것이 아니야. 완결된 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와닿니? 그러니까 얘를 봐봐. 얘를 쉽게 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딱 봤는데 와 골치 아파.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제껴. 올해 만점은 글렀군. 97점을 맞아야겠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리고 문제를 푼 거야. 다 풀었어. 막힌까지 다 했어. 그랬더니 엄마 15분이 남았네.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15분이 남았네. 야, 그럼 뭐 그림을 그려. 내가 가능세계에 대한 아예 논문을 쓴다. 이 자식들. 딱 그러고
그리면 돼. 근데 항상 그릴 때 내가 했던 거 잘 봐봐. 최소 인원을 항상 해. 이걸 최소 인원. 이걸 또 5명, 6명을 그리고 앉아있다. 5명, 6명 연필을 쥐게 해가지고 막 그냥 이게 뭐지? A3인가? A3 용지에 가득하게 그리고 앉아있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최소 인원. 알겠지? 그 최소 인원을 딱 그리는 거지. 그런 게 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시면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얘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그 학생이 동시에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 그리고 이거 뭐야? 독립성이 안 되는데? 세계가 연결되면 어떡해? 땡? 됐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속한 한 명의 학생이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예,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이 시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존재할 수가 없는데 뭔 소리요? 됐어? 어떤 학자도 연필을 쓰지 않는 게 성립하면서 그 다음에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세계가 존재할 수 없잖아. 그럼 끝난 거야. 되어버렸지? 자, 그 다음에 완결성에 따르면 완결성이라는 건 뭐였어? 어느 세계든 존재해야 되는 거지.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 되겠군. 아니지. 얘는 반드시 참이 없어. 이거잖아. 둘 다 거짓이거나 동시에 거짓이거나 동시에 참이 되지 않는 건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야. 그치? 동시에 거짓이거나 하나만 참이거나 이게 다 가능하다 그랬어. 오케이. 자, 요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요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4번.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포괄성은 뭐였는데 어떤 게 가능하면 가능세계는 하나 분명히 존재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도 있고. 그렇지. 이거 하나가 참인 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쪽이 참인 세계도 이쪽인 참인 세계도 있을 수 있지.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포괄성이잖아. 됐네. 깔끔하네. 돼버렸지? 얘는 쉬운 거 아니야. 특히나 이 시험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애들이 이 시험지를 만났다고. 너희들은 지금 나하고 논리를 공부하고 논리의 배중률이니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칙이니 벤 다이어그램이니 이런 걸 배운 너희들이야. 근데 이때 애들을 생각해 보자고. 이때 애들을 명제 그거 수학 시간에 예전에 했었는데 그거 범위 아닌데 이러고 있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막 대구리가 이러고 있는 거야 막. 내 말 이해됐어?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에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그랬는데 일관성은 뭐야? 이거 포괄성이라고 그랬으면 괜찮았지. 일관성은 뭐라 그랬어? 가능하지 않은 게 가능세계가 없는 거였잖아. 그럼 일관성으로 연결하면 안 되지. 뒷말은 괜찮은데 일관성으로 연결이 안 됐네. 알겠냐?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해? 포기하면 돼. 뭘 그렇게 생각해? 포기하면 우리 몇 점? 97점. 1등급. 아무리 불승이어도 97점은 1등급이야. 아무리 쉬운 수능도 97점 무조건 1등급이야. 만점이 1등급인 국어시험은 없었어. 알겠어? 높아봤자 진짜 높으면 96점? 옛날에 문제 많았을 때 시절. 알겠어? 그때는 수준이 지금하고 달랐다고. 지문 수준이 달랐다고. 지문 수준은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높아. 그거에 산 증인이 나잖아. 매해 힘들어 죽겠어. 무슨 말 알겠어? 내가 이거를 잘 정리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해낼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내가 뭐가 힘들까? 이걸 아이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과연 아이들이 몇 % 올해는 이해할까? 작년 수능을 내가 설명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매해 첫 수업 난 미칠 것 같아. 내 첫 수업은 항상 뭐야? 작년 수능이거든. 왜냐면 재수능인 경우에는 니들이 수능 이런 거 본 거거든. 근데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수능을 보지 않은 고3이라면 너희들이 볼 것 이거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이거거든. 둘이 다르지. 내 마인드가 다른데 이거를 애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말을 애들이 인정할까? 두렵거든.
근데 그게 매해 점점 힘들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런 책을 만든 거야. 단순히 잘 읽는 방법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내용들을 많이 만나서 친해지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만들었고, 그렇지? 전국적으로 현재 불티나게 팔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알겠어?